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요소 설계 제 9번째 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차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3차원 형상 모델링 작업 9번째 시간입니다.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모델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제시된 도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을 사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시된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모양이 배의 키 비슷하기도 하고 자동차 핸들 비슷하기도 하고 혹은 바퀴 모양이네요. 이러한 바퀴 모양을 어떻게 그리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돌출도 그렇고 회전도 그렇고 모양에 따라서 사용하는 빈도수도 다르고 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돌출 같은 경우에는 육면체 등등의 곡면이 없는 평면 형태가 많을 때 돌출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지금처럼 바퀴나 원통 같은 이러한 것이 자주 등장하는 도면에서는 이러한 회전 기능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퀴는 어떤 것과 좀 같은 맥락을 한다고 치냐면 이쪽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얇은 원판 종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굉장히 좀 복잡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것은 기준을, 즉 최초 우리가 솔리드화해야 할 기능으로 사용했을 때 효율적인 것은 회전 기능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복잡한 각종 형상들을 돌출 혹은 추가적인 회전 등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노동적으로도 이 편이 훨씬 더 간단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바퀴 43번 도면 바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 이것이 단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리고 중심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리고 중심선으로부터 살짝 떨어진 위치에 사각형을 그려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둥글게 뻗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틀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곳에 구멍도 이렇게 네모난 구멍을 뚫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가운데 있는 부분과 이 휠 부분을 지지해주는 기둥이죠. 기둥을 각각을 그릴 것인데, 이것도 원형이잖아요. 원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회전 혹은 돌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그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기둥 하나를 박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파이 8짜리 기둥 7개. 그래서 이것을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7개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
여기를 우리는 키 구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키 구멍이냐? 이것은 영어로 키, 열쇠죠. 키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휠은 이 가운데 뚫린 이 구멍에 들어가는 축이 있을 거예요. 축이 이렇게 길다란 축이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여기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싸겠죠? 이것이. 그러면 축에서 동력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돌게 될 경우에 이 휠도 함께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축과 이것을 보스라고 하겠습니다. 보스 해서 보스 사이에 마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마찰력이 필수적이겠죠. 즉, 꽉 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력이 너무 강하거나 빨라서 속도가 매우 빠를 경우에는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해요. 즉, 헛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키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키예요. 그래서 축에도 구멍을 내고 이 보스에도 구멍을 내서 그 사이에 키를 꼽아 놓는 겁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반달 키도 있고 뭐 이런 둥근 그 삽입키라고 하나요? 모쪼록 이런 둥근 모양의 이런 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이에 두면 이 키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이 동력이 한 바퀴 돌 때 무조건 이 친구도 이 보스도 한 바퀴 돌겠죠. 즉, 이 키로 인해서 회전수가 동일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해지고 또한 정확히 전달해 주는 거죠. 속도든 회전수든. 그러기 위해서 키를 반드시 끼워 놓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키구멍이 뚫려진 위치가 이 방향, 지금 이 키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뻗은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이 기둥이 만약에 이 방향과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가공을 해서 7개를 만든다고 치면 위치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이 키 방향과 90도 각도인 오른쪽으로 이렇게 최초에 보여야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기둥의 위치가 엇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둥을 최초 작성을 할 때 그 위치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의점을 안고 함께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인벤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인벤터 프로그램 실행했고요. 파트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자, 최초 2D 스케치 XY 평면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선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수평이 되는 위치에 선을 일단 하나를 그려둡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중심선으로 바꾸어 주고 이야기한 대로 원을 여기다가 그릴게요. 원을 그리는데 애초에 치수를 정하죠. 도면에 의하면 파이 10짜리 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로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자, 어딘가에 딱 잡히지 않게 자석처럼 달라붙지 않는 위치로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 상태로 우리가 치수를 적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원이 중심선으로부터 떨어진, 즉 이 원으로 구성된 파이가 몇이죠? 자, 정면도를 보면 100m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의 바깥지름, 즉 보스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깥지름입니다. 그것은 35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지름입니다. 안지름은 파이 18H7인데 우리는 치수를 우선 하므로 이것은 18파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모의 폭입니다. 네모의 폭은 22mm로 나와 있네요. 자, 중요한 거. 지금 이 보스의 정가운데 위치에 이 원의 중심이 일치해야 되겠죠? 이것을 드래그해도 되지만 쉽게 일치 기능을 통해서 이 점과 이 선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선이 움직여 버렸죠? 문제 없습니다. 이 22의 반이 되는 곳에 다시금 선을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 보조선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하므로 지워주도록 하고 바로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우리가 할 작업은 회전입니다. 회전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2개 이상의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클릭을 해주고 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눌러준 다음 이 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360도 한 바퀴가 돌려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기둥만 없는 이 보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다시 F6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이 키구멍을 뚫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기둥을 만들어 볼까요? 기둥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정면도를 일단 한번 볼게요. 정면도가 지금 도면에서의 정면도와 동일하죠. 그러면은 이 왼쪽 화살표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초 기둥의 셈이 이 오른쪽,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쪽에 세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둥을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를 통해서 할 거예요. 한 번은 돌출을 이용하고 한 번은 회전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출을 이용하는 방법. 돌출을 하려면 평면을 어디에 잡아야 될까요? 자, 살짝 틀어주고 이 오른쪽 면에 이렇게 이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평면이 있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어느 위치에서의 평면을 보조적으로 잡아서 이쪽 면, 끝쪽 면을 선택을 하면 평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옵니다. 자, 원점을 해제해 봅니다. 이렇게 XG, YG, XY 평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XY 평면이 이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면의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닥뜨리게끔 평면을 하나를 구성해서 만들 겁니다. 자, 평면 기능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평면을, 이 XY 평면을 드래그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XY 평면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지금 이쪽 끝면 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적으로 평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우리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보스의 오른쪽 면에 맞닿는 부분에 우리가 평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평면을 클릭하고 2D 스케치를 눌러보죠. 자, 지금 이 핸들의 이쪽 부분 때문에 도화지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F7을 눌러서 그 부분을 썰어줍니다. 즉, 안 보이는 부분을 F7을 이용해서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이렇게 이쪽에서도 가운데이고 이쪽에서도 가운데인 정확한 지점에 딱 달라붙도록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좌측면도에 있는 파이 8mm의 원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만약에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겠으면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반반 나누어지는 곳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생겼죠? 이때 돌출을 해주면 됩니다. 다 돌출을 해줄 때 치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요 끝 면보다 좀 더 크게, 그렇지만 요 오른쪽보다 나오지는 않게 드래그해도 괜찮아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쌤은 편하게 그냥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돌출을 하게 되면 이쪽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칭이 아닌 비대칭으로 양쪽을 모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어떠나요?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졌죠? 네, 우리는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이 오른쪽 편에 좌측 면도의 오른쪽 편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다음은 회전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평면도 삭제하고 이 평면과 함께한 피처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좌측 면도 여기에다가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하려면 평면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았죠? 이렇게 누워있는 평면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즉 YXZ 평면이 바로 누워있죠. 여기에 바로 그리면 되겠네요.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다가 중심선 놓고 사각형 그려서 돌리면 됩니다. 해봅시다. 스케치 F7로 썰어주고 가운데에 있는 지점에 우리가 중심선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사각형 기능을 이용해서 이 중심선과 위치를 갖게 하고 조금씩 넘어서 일부러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선으로부터 여기에 파이 마찬가지 8이죠. 이렇게 옮겨졌네요.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옮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옮길 수가 있고요. 자, 파이 8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 기능을 이용하면 이 솔리드를 이 프로파일을 갖다가 축을 기반으로 360도 돌려주면 조금 전처럼 좌측 면도가 기준이 되는 이 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가 기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 기둥을 7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원형 패턴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지금 3D 모형 메뉴의 상단에 보면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원형 패턴을 클릭합니다. 자, 이 원형 패턴에서 보면 한 번은 피처를 선택하라고 하고 한 번은 회전 축을 선택하라 합니다. 피처는 우리가 복사할 대상입니다. 자, 작업창에서 직접 선택을 해도 되고 혹은 이 검색기 화면에서 이 부분을 잘 보고 선택을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 검색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축입니다. 이것을 돌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도 되고 이 원도 되고 뭐 이 원도 되겠죠. 이 원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6개의 예시가 있고 궤적이 나와요. 6개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자, 7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직 확인을 누르지 말고 잠깐 도면을 확인합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360도를 기반으로 7번을
나누면 51.43이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등각으로다가 7개로 나눈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확인차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360 나누기 7개 하면 51.428 나오죠. 즉 51.432이 맞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51.428이 정확하지만 51.432이 대략 나온다. 그러면 등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마련이 됩니다. 자, 이 좌측면도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자, 좌측면도를 기반으로다가 선생님이 키구멍을 만들 거예요. 자, 키구멍을 만드는 것은 돌출 기능을 이용할게요. 여기 평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 직사각형 기능을 이용을 해도 되고 일단 직사각형 기능 이용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중심으로부터 한쪽만 이렇게 하고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 우측 면도에 보면 요 폭이 얼마죠? 요 양쪽 여기까지의 폭이 몇이야? 8인가요?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가 8로 보이는데 모쪼록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인가요? 4겠죠. 그리고 높이를 봅시다. 자, 이 끝부터 요 원의 끄트머리 잘 클릭해야 됩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까지로 클릭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2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리고 요 선을 거울로 삼아서 이 선, 요 선, 요 선을 대칭 복사를 해줄 거예요. 요 선 클릭, 컨트롤, 요거 클릭, 컨트롤. 좀 잘 안 잡히니까 이렇게 해서 클릭 하면 요거 세 개가 클릭이 됐죠. 그것을 갖다가 미러 기능을 통해서 미러선만 딱 해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종료를 누르고요. 가운데선은 사용 안 하니까 지웁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을 누르고 여기 위에가 안 택해졌죠? 확실히 눌러주고 반대 방향으로 잘라내 줍니다. 얼마만큼요? 관통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키구멍이 간단하게 썰렸어요. 자, 안 된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R3짜리 라운딩이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목깎기 그리고 반지름은 3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도면을 자세히 보면 또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그것은 바로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의 라운드입니다. 잘 보이죠? 그 우측 상단의 등각도를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자, 저 부분의 라운딩을 그러면은 빼먹었으니까 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 다 눌러야 될까요? 다 눌러도 되지만 너무 고역이겠죠? 요 또한 하나씩만 해서 패턴을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여기다가 우리 해볼까요? 몇으로 해야 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주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그림, 이 도면에 공통된 사항을 이야기해 준다고. 자, 주소의 2번 항목을 잘 보도록 합니다. 자, 2번 항목을 보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1이라고 합니다. 도시되고 그림에 나타나고 지시 없는 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자, 볼게요. 요 부분 복수 클릭을 해서 목깎기를 R1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두 개를 갖다가 아까 한 것처럼 원형 패턴을 해줍니다. 피처는 조금 전에 한 요겁니다. 그리고 축은 요걸 통해서 7개 해주면 아주 정확한 위치의 라운딩을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F6을 눌러서 돌아와 봅시다. 자, 남은 부분 우리가 빼먹은 것이 있는 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없다면
우리는 2번 몇 번 도면이죠? 아무튼 그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도면화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요번 부품의 번호는 43번 부품 저장. 자, 오늘 우리는 43번 회전 기능을 이용한 도면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작되어 있는 도면을 파악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회전, 그리고 일부의 돌출, 목깎기 등등의 기능을 사용한 3차원 모델링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2D 도면을 실제로 제작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 직전 작업으로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도면을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 너무 어렵게는 안 나갈 거예요. 가급적이면 쉽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제작은 인벤터로 하게 되니까 인벤터에서 어떠한 사전 작업이 있어요. 해야 될 사전 작업이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크게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업 잘 따라와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것까지 이렇게 3차원 모델링을 완성을 할 줄 알게 되었다면 애지간한 모양들도 제시가 되면, 도면이 제시가 되면 어지간한 것들도 여러분이 좀 가공이 가능하겠다, 제도가 가능하겠다 판단이 듭니다. 선생님이 도면화 작업 이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좀 더 어려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재미있는 수업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